이번 차시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해썹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국제적인 기준이 된 역사, 또 우리나라에 도입된 해썹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썹 시스템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의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썹 시스템 구축에 앞서서 진행하는 선행요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썹의 역사와 해썹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에서 해썹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썹의 역사 살펴볼까요? 해썹은 1959년에 미국에서 나사, 우리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죠. 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인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썹의 개념이 출발하였습니다. 자,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우주인의 입장에서 또 우주 개발하는 이런 나라에서 우주인의 건강 문제, 특별히 식품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식중독으로 인해서 우주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안전한 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썹의 개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60년대 이 개념이 소개되면서 70년대를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 해썹의 개념을 저산성 통조림의 제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급식소의 위생 개선에 이 해썹 개념의 원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부터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해썹의 도입이 권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코덱스에서는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전 세계 회원국에 해썹의 도입을 권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해썹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국제식품위원회, 국역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1995년 이후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해썹 제도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도 95년에 해썹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위생법에 1995년에 해썹의 근거가 마련되어서 그 다음 해인 96년에 해썹 고시, 그 당시의 고시 이름은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고시입니다. 지금은 고시의 이름이 바뀌었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고시가 96년에 제정이 돼서 도축장부터 해썹 적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어묵류 등 육계 품목에 대해서 해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소규모 업소용 해썹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2014년 이후부터 과자, 캔디류 등 8개 품목에 대한 의무 적용 품목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해썹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썹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소 한국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이 풀네임을 다 부르기보다는 해썹이라는 말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썹의 식약처 고시상의 정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썹의 정의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자, 여기까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품 안전관리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범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앞차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해한 물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위해 요소라고 부르죠. 이 위해 요소가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이 해썹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이것을 우리가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HA, Hazard Analysis 해서 HA란 말로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여 확인 평가하여 이어지는 말이 뭐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이것을 우리가 CCP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썹의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해썹은 위해 요소를 잘 분석하여 HA하여 중요 관리점 위주로 중점 관리한다는 CCP의 개념이 결합돼서 HA 플러스 CCP, 그래서 HACCP, 그래서 쉬운 말로 해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해썹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축, 즉 위해 요소의 분석과 중요 관리점이라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해썹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이 원리 부분을 잘 이해해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위해 요소 분석 부분입니다. 자, 위해 요소 분석에서는 대상을 두 가지로 합니다. 즉 원료와 공정이라고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자, 원료와 공정 어떤 것일까요?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죠. 원료와 공정으로 식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든다. 어떤 원료가 들어가죠? 쌀이 들어갑니다. 어떤 공정이 들어가죠? 전처리로 쌀을 세척하고 분쇄하고 그 다음에 떡을 찌는 증수 공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형 공정, 포장 공정 이런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이 공정에는 작업장 환경들도 들어가고 또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즉 원료와 공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떡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묵을 만든다고 할 때도 똑같은 원리일 겁니다. 그렇죠? 생선이 원료가 들어갈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분말 원료와 함께 원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공정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든 식품에서 원료와 공정이 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의 대상으로 첫 번째는 원료, 두 번째는 공정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원료와 공정에 대해서 위해 요소 분석을 하고, 자, 그 분석의 종류는 뭐냐? 분석의 대상은 무엇이냐? 자, 세 가지를 합니다. 즉 어떤 위해 요소냐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 두 번째는 화학적 위해 요소, 세 번째는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합니다. 자, 이 위해 요소에 어떤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는 개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위해 요소가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발생하고 위해 요소 분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식품 안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할지 모르는, 즉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해썹의 철학, 즉 예방 차원의 관리에 해썹의 철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석의 대상 세 가지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
화학적 위해소, 물리적 위해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을 갖고 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과정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뭐가 들어오죠? 쌀이나 또 콩이나 또 팥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때 위해요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위해요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화학적 위해요소 뭐가 있을까요? 원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학적 위해요소. 뭐가 있을까요? 농약, 중금속 같은 것이 대표적인 원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학적 위해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적 위해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쌀의 지푸라기, 또 모래, 흙, 돌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료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세 가지 B, C, P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또 공정에 대해서 위해요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쌀을 갖고 떡을 만드는, 떡을 찌는 공정에서 생물학적 위해요소,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똑같이 있겠죠? 화학적 위해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공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농약, 중금속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세척제, 소독제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위해요소라면은 공정 중에 작업자의 장신구, 그 다음에 볼트너트 같은 금속성 이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해요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분석한 그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중요관리점의 정의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중요관리점이라면은 위해요소를 세 가지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하거나, 두 번째는 제어하거나, 세 번째는 감소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감소의 조건이 있습니다.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이죠. 누가 허용하는 것일까요? 소비자가요? 또는 제조업체가요? 또는 식약처가요? 기본적인 의미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그것은 우리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그 규격 부분에 있는 부분만큼을 이하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가 자사규격으로 식약처가 정한 법정 규격보다 더 낮은 규격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회사가 허용하는 수준의 규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가 품질 검사 규격, 자가 규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해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공정을 중요 관리점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 예를 들었던 떡을 찌는 공정에서의 세균을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중요 관리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수 공정이 되겠습니다. 또는 금속 조각을 줄일 수 있는, 제어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속 검출 공정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중요 관리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즉 위해 요소의 분석과 중요 관리점이란 두 가지의 핵심 축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우리 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B, C, P 그것을 원료에서 유래하는 것과 공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원료 속에 오염이 되어 있다라면은 어떤 원인일까요? 그것은 토양 오염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방법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위해서인 농약과 중금속이라면은 과도한 농약의 살포와 토양과 환경이 오염돼서 자연스럽게 원료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면 또 도전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공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작업자나 기구, 용수를 통해서 세균과 곰팡이가 오염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세척
세척제, 소독제라면은 헹굼이 부족했을 때, 또 세척제와 소독제를 원료로 오인해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속 조각이나 장신구는 공정 중에 또 개인위생, 또 작업장 환경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관리점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통상적인 여러 위해 요소들의 다양한 원인들을 예방하거나 관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적극적인 관리, 즉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중요관리점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통상적인 관리 부분들 또는 예방 차원의 관리 부분을 우리가 다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정 단계,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드는 공정이나 어묵을 만드는 공정에서 대략 20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모든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한다면은 아마도 해썹 관리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중요관리점이라는 것은 전체 공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는 것이 중요관리점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무엇으로 관리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관리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리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의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개념에서 앞에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빼서 컨트롤 포인트라는 개념이 됩니다. 예방 차원의 관리와 통상적인 일반적인 위생 관리를 CP라고 불러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서 시스템 전반적인 개념으로 확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공정 중에서 CP가 되는 부분과 CP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P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 관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관리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료가 이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썹 시스템에서 중요관리점 위주의 중점 관리의 시스템 관리가 아닌 전 단계에 미리 한다는 의미에서 선행요건 관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영업장에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해 놓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작업장에 바닥을 잘 청소해 놓는 것, 그리고 기계기구를 세척해 놓는 것, 또 설비들을 잘 보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통해서 용수 관리를 잘하는 것, 또 창고 관리를 하는 것, 또 검사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문제 있는 제품이 제공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을 회수하는 회수 프로그램 관리, 그래서 8가지의 중요 요소를 우리가 선행요건 관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정 전체에서 CCP가 아닌 부분을 CP로, 그리고 미리 관리하는 8가지 선행요건 관리를 CP라고 해서 이와 같이 해썹은 CP를 통한 관리와 CCP를 통한 관리로 크게 구분하여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요건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행요건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 먼저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다는 뜻일까요? 해썹보다 먼저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Prerequisite Program이라고 부릅니다. 즉 해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행하는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선행요건 관리 항목을 일반 해썹에서는 총 8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나 또 단체급식소 이런 데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선행요건 관리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썹의 가공품의 해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앞에 머리 글자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 위, 재냉, 용, 보, 검, 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실무에서 적용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규모나 또 즉석 판매 제조 강업소는 좀 더 완화된 조건의 이런 선행 요건 프로그램을 식약처가 관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해썹 전반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해썹하면은 위의 요소의 분석을 기반하여 중요 관리점 위주로 중점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생관리 기준을 잘 만들고 또 위생관리 기준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등의 또 품질관리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의 관리 측면을 강화한 우수 제조 기준, 그래서 영어로 GMP란 요소, 우수 제조 기준, 그리고 선행 요건 프로그램, PRP라는 프로그램으로 또는 PP라고 부릅니다. 표준 위생관리 기준을 먼저 진행하는 것. 이것이 선행 요건 프로그램에서 해썹의 구조라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요건을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 해썹 시스템을, 해썹 플랜을 짜서 해썹 관리를 해서 해썹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썹을 제조업소나 또 여러 식품 관련 업체에서 도입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체 입장보다도 먼저 해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의 소비자들은 사소한 위해 요소 또 어떤 크레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교역, 또 여행들이 활성화되면서 유해인자들의 국제적인 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해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크레임을 감소시켜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품 생산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내수와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종업원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준수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매출을 증대시키고 위생관리가 잘 되는 회사일수록 제조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즉 저장성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국가적으로는 부정식품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통해서 더 사회 경제적인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